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깊이 있는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 이걸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전임상 단계 항암제 개발 기업이죠. 화이트오크 테라피틱스, 그리고 AI 기반의 정밀의료 기술 기업 템퍼스 AI. 이 두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협력 발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식 나오자마자 화이트오크 주가가 하루 만에 24%나 급등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24%면 정말 엄청난 반응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뜨겁게 반응했는지, 이게 단순한 기업 제휴를 넘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은 그 본질부터 시작해서요. 잠재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물론 우리가 또 신중하게 봐야 할 점들까지 아주 다각적으로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번 협력은 그냥 두 회사가 만났다, 이걸 넘어서요. 어쩌면 차세대 항암 치료제 개발 방식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탄 같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화이트오크가 가진 그 항체 약물 접합체 ADC라고 부르는 그 기술 있잖아요. 네네, ADC요? 네, 그 정밀 타격 기술이랑 템퍼스가 보유한 방대한 실제 임상 데이터, 그러니까 리얼 월드 데이터, RWD라고 하죠. 아, RWD. 네, 그리고 이걸 분석하는 AI 플랫폼, 이 두 가지가 만났다는 점, 이게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또 개발 속도를 앞당기려는 필연적인 만남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연적인 만남이라 그 표현이 아주 와닿네요. 좋습니다. 그럼 정말 본격적으로 이 파트너십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두 회사가 각각 어떤 기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협력하는 건지, 그거부터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일단 화이트오크 테라퓨틱스부터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그 난치암 치료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ADC 기술 개발에 아주 특화된 회사입니다. 아직은 전임상 단계고요.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아직 사람 대상 임상은 시작 안 한 거죠? 맞습니다.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ADC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항체라는 유도 미사일에 약물이라는 탄두를 붙여서 암세포만 정확하게 골라서 공격하는 기술이잖아요. 네, 스마트 폭탄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 1세대 ADC들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목표가 아닌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독성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효과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부작용 얘기 많이 들었죠. 네, 화이트오크는 바로 그런 기존 ADC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좀 더 정교하고 강력한 2세대, 3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력으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3개가 있는데요. 코드명으로 HWK007, HWK166, HWK206 이렇게 불립니다. 아, HWK 시리즈군요. 네, 얘네들이 각각 표적으로 삼는 단백질이 달라요. PTK7, MUC16, SEG6이라는 건데요. 이게 특히 폐암이나 좀 치료가 어려운 특정 부인과암 같은 데서 많이 발견되는 단백질들이에요. 아, 그럼 그 암들 치료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잠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전임상 단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험실 데이터가 좋아도 이게 실제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효과를 내고 또 안전할지는 정말 아무도 장담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신약 개발의 가장 큰 어려움이죠.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낮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임상 1상 들어가는 것부터가 큰 허들이고 3상까지 성공해서 최종 승인받는 비율은 정말 극히 낮죠. 여기서 실패하면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템퍼스 AI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겠군요. 아까 의료계의 팔란티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데이터만 많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제공하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템퍼스는 단순히 데이터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통찰력, 즉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데 특화된 기업입니다. 팔란티어가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연결고리를 찾아내잖아요. 템퍼스도 비슷해요. 수백만 명의, 물론 개인정보는 다 지워진 비식별화된 임상 기록들 있죠. 네네. 거기에 유전체 정보, 암 조직, 이미지 같은 영상 데이터, 심지어 의사들이 쓴 진료 노트까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멀티모달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구축했어요. 멀티모달이면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다 합쳤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체 개발한 AI,
기계학습 모델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치료법이 어떤 환자에게 더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유전자 변이가 특정 약물 반응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신약 개발 과정을 더 빠르고 더 성공률 높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치료법을 찾아주는 거. 그게 바로 정밀의료죠. 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이걸 화이트호크 상황에 대입해보면 화이트호크가 개발한 그 정밀 타격 미사일 ADC에다가 템퍼스가 가진 최첨단 레이더랑 뭐랄까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딱 장착해주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십니다. 그냥 목표물, 암세포를 맞추는 걸 넘어서 어떤 목표물을 어떤 환자에게 또 어떤 조건에서 공격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그 최적의 작전 계획까지 짜주는 전략 파트너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이 단백질이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단백질이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발현되고 환자의 유전적 배경이 이렇고 과거 치료 이력이 이랬던 환자 그룹에게 우리 ADC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훨씬 더 정교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야,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파트너십이 가지는 의미를 좀 더 여러 각도에서 깊이 파고 들어보죠. 우선 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화이트호크처럼 아직 임상에 들어가지도 못한 자금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바이오테크 회사에게 이번 협력이 어떤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전인상 단계 바이오텍에게 가장 큰 과제는 결국 불확실성 관리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임상 실패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거니까요. 그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게 제일 불안하죠. 네. 이번 파트너십은 바로 그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은 최적의 타겟 선정입니다. 여기서 타겟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암 종류에 도전할 것인가, 즉 적응증 우선순위 결정, 인디케이션 프라이오리제이션이고요. 아, 적응증. 약이 효과를 보이는 병의 종류 말이죠. 네. 다른 하나는 그 암 중에서도 어떤 특징을 가진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환자군 세분화, Patient Population Stratification입니다. 네네. 템퍼스 AI가 그 방대한 실제 임상 데이터, RWD를 쫙 분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이트오크의 H5K007이라는 약은 폐암 중에서도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고 이전에 이런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서 반응률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요. 네, 과거에는 연구자의 경험이나 직관 아니면 좀 제한된 동물 실험 데이터 같은 걸 보고 판단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임상에 들어가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일종의 감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수백만 명의 실제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니까 훨씬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임상 일상 시험 설계를 하는 그 첫 단추부터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길은 아예 처음부터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효율성 향상이네요. 실패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적 일점은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개발 비용과 시간의 혁신적인 단축입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게 정말 돈과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네, 맞아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하죠. 네, 환자 모집하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특히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처럼 시규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면 환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때도 있고요. 또 임상 중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서 중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근데 템퍼스의 AI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임상시험 센터에서 우리가 찾는 환자군을 더 빨리 모집할 수 있을지, 어떤 환자 특성이 부작용 발생 위험과 관련이 높은지 등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아, 그럼 임상시험 계획 자체를 훨씬 더 스마트하게 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최적의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데 AI가 기여하는 겁니다. 환자 모집 기간을 단축하고 중간에 실패할 위험을 줄이고, 이렇게 되면 신약 개발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죠. 이건 특히 화이트호크처럼 아직 규모가 작고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사에게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 제약사들과의 속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화이트오크 한 회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이런 AI 기반 접근법이 성공 모델로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는 자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혁신적인 기술만 있다면 초기 바이오텍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또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변화의 시작점일 수도 있고요. AI와 데이터가 신약 개발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기술적인 측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죠. ADC 기술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 바이오마커 전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이번 파트너십이 구체적으로 이 바이오마커 전략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ADC의 성패는 결국 그 표적 단백질, 즉 바이오마커를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하고 또 그 바이오마커를 가진 암세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타겟팅이 핵심이니까요. 그렇죠. 이번 협력은 이 바이오마커 전략을 훨씬 더 정교하고 뭐랄까 입체적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오크 CEO 인터뷰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단순히 그 표적 단백질, 아까 말씀드린 PTK7, MUC16, SAG6 같은 것들이 암세포에 있다, 없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실제 수많은 환자들의 암조직 샘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단백질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발현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PTK7 양성 폐암 환자라고 해도 어떤 환자는 PTK7 단백질이 암세포 표면에 아주 많이 발현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환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아, 양의 차이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그 발현 패턴도 다를 수 있고요. 암세포 전체에 골고루 펴져 있는지 아니면 특정 부위에만 몰려 있는지 또 중요한 건 그 단백질 발현이 환자의 다른 유전자 변이나 암 주변의 면역세포 환경 같은 다른 요인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와, 단순히 표적이 있다 없다만 묻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의 양, 분포,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까지 다 파악한다는 거네요. 이건 뭐 그냥 지도만 보고 길 찾는 수준이 아니라 실시간 교통 정보에 날씨 예보, 도로 상태까지 다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거랑 비슷한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템퍼스가 가진 방대한 멀티모달 데이터와 AI 분석 능력이 바로 그런 다차원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표적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 당연히 ADC 약물이 어떤 환자에게 더 잘 듣고 어떤 환자에게는 효과가 덜할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표적 자체를 더 깊게 이해한다. 그런데 아까 전문가님께서 RNA 발현과 단백질 발현, IHC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게 이번 파트너십의 중요한 기술적 목표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어떤 큰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 네. 그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암 환자에게 특정 표적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표준적인 방법은요. 암 조직을 떼어내서 슬라이드에 놓고 특정 항체를 이용해서 염색을 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단백질이 얼마나 있는지 판독하는 거거든요. 이걸 면역조직화학 염색, IHC라고 부릅니다. 아, IHC, 조직 검사 결과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재 표준이긴 한데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일단 조직을 떼어내야 하니까 침습적이고요. 염색하고 판독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시간도 꽤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결과를 판독하는 병리과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약간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슬라이드를 보고도 판독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RNA 염기서열 분석, 예를 들어 NGS 같은 기술은 어떻습니까? 이건 조직 샘플에서 RNA를 추출해서 기계가 염기서열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과정이 훨씬 표준화되어 있고 대량 분석도 쉽고 결과도 숫자로 딱 떨어지니까 훨씬 객관적이죠. 네, 데이터로 나오니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요. 템퍼스가 가진 수백만 명의 데이터, 즉 IHC 결과 데이터와 RNA 시퀀싱 데이터를 쫙 모아서
AI로 분석을 했더니 특정 표적 단백질 X의 RNA 발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IHC 검사에서도 거의 99% 확률로 양성으로 나오더라. 이런 강력한 상관관계를 찾아냈다고 가정을 해보죠. 와, RNA 수치만 봐도 단백질 유무를 거의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네, 만약 그런 수준의 높은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고 시간 걸리고 약간 주관적일 수 있는 IHC 검사를 아예 생략하거나 아니면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쓰고 대신 훨씬 간편하고 객관적인 RNA 분석 결과만으로 이 환자는 우리 ADC 약물에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조직 검사의 부담도 줄고 결과도 더 빨리 알 수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동반 진단, Companion Diagnostics, 줄여서 CDX라고 부르는 기술 개발로 직결되는 핵심 역로입니다. 특정 약물에 잘 반응할 환자를 미리 정확하게 골라내는 맞춤형 진단법이죠. 아, 약이랑 짝꿍처럼 같이 다니는 진단법이군요. 네. 만약 화이트오크가 자신들의 ADC 약물과 함께 이렇게 RNA 기반의 아주 신뢰성 높고 편리한 CDX 기술까지 개발해서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 CDX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자 제품이 되는 거고 약물의 가치를 훨씬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이트오크에게는 정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와, 기술적인 시너지가 단순히 효율성 증대를 넘어서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가치 창출로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임상 개발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정밀의료 기반의 임상시험 설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좀 더 그려주시죠. 네. 템퍼스의 AI 플랫폼은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전통적인 임상시험 방식의 여러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정밀 종양학, 프리시전 옹콜로지 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략적 측면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데이터 기반 프로토콜 최적화입니다. 임상시험 계획서, 즉 프로토콜을 짜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거든요. 약물 용량은 얼마로 할지, 투여 주기는 어떻게 할지, 효과는 어떤 지표로 평가할지, 대상 환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지 등등 결정해야 할 게 너무 많죠. 네, 그 설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AI가 활약하는 겁니다. 과거에 수행됐던 수많은 유사임상시험 데이터와 RWD를 쫙 학습해서 이런 종류의 약물과 이런 환자군에게는 이 정도 용량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점차 늘려가고 투여 간격은 3주로 하고 평가는 CT 영상과 함께 특정 혈액 바이오마커 수치를 같이 보는 것이 약효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적의 설계안을 제안해 주는 거죠. 와, 임상시험 디자인 자체가 훨씬 더 똑똑해지는 거네요. 경험 많은 베테랑 연구자 여러 명의 지혜를 모은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서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하고 또 중간에 실패할 확률 자체를 낮춰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가상 대조군, 줄여서 SCA 활용 가능성도 언급하셨어요. 이건 정말 좀 파격적으로 들리는데요. 실제 환자 대신에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대조군을 만든다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신뢰성이나 규제 문제 같은 건 없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또 현재 가장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가상대조군 SCA는 아직까지는 모든 임상시험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아직 초기 단계 기술이라고 봐야 하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투여받는 시험군, experimental arm은 당연히 실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되는 대조군, control arm 있잖아요. 보통은 위약을 투여하거나 기존 표준 치료제를 투여하는 실제 환자들을 모집해서 구성하죠. 네,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네. 그런데 SCA는 이 대조군을 실제 환자 모집 대신에 템퍼스가 보유한 것 같은 방대한 RWD에서 찾는 거예요. 시험군에 참여하는 환자들과 나이, 성별, 암의 종류 및 병기, 과거 치료 이력, 동반질환 유무 등들 임상적으로 중요한 특성들이 아주 유사한 과거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매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실제 대조군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그룹을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거죠. 아, 과거의 비슷한 환자 기록들을 모아서 가상의 쌍둥이 구름을 만든다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가상 대조군의 치료 결과 데이터와 실제 시험군의 치료 결과 데이터를 비교해서 신약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이 점은 정말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이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환자 모집이 훨씬 수월해지죠. 대조군 환자를 따로 모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특히 환자 수가 매우 적은 희귀환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 구성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때도 있는데 SCA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대조군 운영에 드는 비용이 사라지고 전체 임상 기간도 단축될 수 있죠. 셋째, 윤리적인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인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 환자에게 위약을 투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괜찮은가 하는 논란이 항상 있거든요. SCA는 이런 딜레마를 피해갈 수 있게 해주죠. 와, 장점이 정말 많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이나 규제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데이터라는 게 아무래도 좀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통계적인 조작 가능성 같은 우려는 없나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RWD 자체의 품질 문제, 즉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한가 하는 이슈가 있고요. 또 과거 환자 데이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편향,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군과 가상대조군을 통계적으로 매칭하는 방법론 자체에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계속 필요하고요. 규제 당국 입장은 어떤가요? FDA 같은 곳에서 인정해 주나요? 미국 FDA나 유럽 EMA 같은 주요 규제 당국들도 이 SACA의 잠재력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경우, 예를 들어 정말 환자 수가 극히 적은 희귀 질환이나 기존 데이터가 아주 잘 구축되어 있는 특정 암정 등에 한해서는 보조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점진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통적인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RCT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분석 방법론을 더욱 정교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군요. 혁신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갈 길이 좀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시장과 금융 관점으로 넘어가 보죠. 서두에 저희가 얘기 나눴듯이 파트너십 발표 직후에 화이트오크 주가가 24%나 폭등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시장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의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었고 그 메시지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투자 리스크 감소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감소. 네,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 전임상 단계 바이오테크 투자는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거든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니 해도 임상 실패죠. 한 번 실패하면 주가는 폭락하고 최악의 경우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선 그게 제일 무섭죠. 그런데 이번 템퍼스 AI와의 협력 발표는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준 겁니다. 우리가 가진 유망한 ADC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이걸로 임상 성공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개발 기간도 단축시킬 거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화이트오크의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마음 한편에 항상 불안하게 남아있던 그 임상 실패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상당 부분 제어되고 관리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이제 화이트오크의 신약 파이프라인 성공 확률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생긴 거죠. 단순히 단기적인 어떤 호재성 뉴스에 반응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강화되었다고 시장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급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파트너십이 화이트오크라는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앞으로 이 협력을 통해서 임상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중간 결과든 최종 결과든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발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가치는 지금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임상 단계가 진행될수록 가치가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주가 상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화이트워크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을 다른 거대 제약사에 기술 이전, 라이센싱 아웃하려고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회사 자체를 매각하는 인수합병, M&A 논의를 하게 될 경우에도 이번 파트너십은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AI 기반으로 검증된 성공 가능성 높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와, 정말 다각도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파트너십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이 파트너십이 가져올 잠재력 위주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하지만 뭐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번 파트너십에도 우리가 혹시 간과해서는 안 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나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도전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리스크 요인들도 고려해야죠.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의존성의 문제입니다. 화이트워크의 신약 개발 성공 여부가 이제 파트너인 템퍼스 AI 플랫폼의 성능과 예측 정확도에 상당히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 그렇죠. 템퍼스 AI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네, 만약에 템퍼스의 AI 예측이 실제 임상 결과와 크게 다르거나 예를 들어 AI 모델 자체에 어떤 오류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템퍼스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안 좋아져서 플랫폼 지원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화이트워크의 신약 개발 계획 전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일종의 파트너 리스크죠. 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둘째는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임상 개발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은 절대로 100% 제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생명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직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AI는 분명히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게 무슨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 구슬이나 100% 성공을 보장하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확률을 높이는 거지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AI가 최적의 환자군을 찾아주고 최적의 프로토콜을 설계해 준다고 해도 실제 임상에 들어가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지금 ADC 기술 분야도 그렇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분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격전지 중 하나예요.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경쟁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관련 뉴스 정말 많이 나오죠. 네, 화이트워크 템퍼스 연합이 지금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다른 거대 제약사들이나 또 다른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들이 금방 비슷한 전략을 따라서 채택하거나 어쩌면 더 뛰어난 기술로 빠르게 추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쟁 구도 역시 화이트워크의 미래를 예측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기술 의존성, 임상 자체의 불확실성, 그리고 치열한 경쟁,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냉철하게 인지하고 있어야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화이트워크와 템퍼스의 만남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두 기업의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나 기술 제휴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랄까 차세대 생명공학 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ADC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AI 및 빅데이터 기술이 만나서 신약 개발이라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과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신약 개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의료가 인류의 오랜 수건인 암이라는 난치병 정복에 정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겠군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장의 그 뜨거운 반응 역시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트워크 테라퓨틱스와 템퍼스 AI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차세대 AGC 기술과 AI 그리고 빅데이터 융합이 앞으로
항암 신약 개발 분야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기술 융합이 가져올 미래의 의료 환경은 어떤 모습일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언젠가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고통스러운 조직 검사 대신에 간단한 혈액 검사는 소변 검사로 RNA 분석만 딱 해서 당신에게는 이 ADC 약물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하고 일주일 만에 결과를 받고 바로 맞춤 치료를 시작하는 그런 시대. 너무 먼 미래 이야기일까요? 이런 기술 발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기술 융합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의료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